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라운더 개발자가 고연봉 받기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운더 개발자에 앞서서 일단은 올라운더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포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악플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체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쉴드를 치려고 일단 공격하는 포인트를 일단 권위 좋아하잖아. 네카라크베 당도 좋아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논리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도 보시면 인공지능, 공학수학, 이산수학, 논리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학세미나, 자료구조, 운영체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련된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이죠. 인공지능, 컴파일러, 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보면 다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여러 플랫폼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바일도 배워요. 모바일도 배우고 컴퓨터 그래픽스도 배우고 블록체인도 배우고 딥러닝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배웁니다. 모바일 컴퓨팅과 응용, 모바일까지 배우죠. 그리고 제가 3년 정도 다녔던 그러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였는데 이름이 한국공학대학교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 다 학부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되게 다양하게 배워요. 그 수학도 되게 다양하게 배우고요. 게임공학 가면 게임 수학도 또 배우거든요. 여기는 그 객체지향 언어 C++ 배우겠죠. 그리고 자바 따로 배우고, 인공지능 언어도 다양하게 배우고, 네트워크, 그리고 유닉스 운영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종합설계, 그 서울대에서도 이것도 배웁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부터 해서. 사람들이 학사 레벨에서 많이 다룰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사 레벨 얼추 비슷해요. 배우는 큰 틀이 비슷해요. 완전 초보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사 레벨에는 그런 초보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막 엄청 뭐 세계적인 석학이 알려주는 엄청난 강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눈높이 교육이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뭐 수학자가 와서 초등학생들한테 산수 가르친다고 특별히 엄청 특별하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산수는 일단은 처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외워야 되는 거는 똑같은 거죠. 숫자체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는. 덧셈 뺄셈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기초 눈높이 교육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 레벨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배워요. 네트워크 따로, 모바일도 배우고, 여기서 설계 따로 배우고, 유닉스 배웠다가 IoT 배웠다가 알고리즘, 여기서 또 아주 다양하게 배워요. 보면은 여기서 스마트 센서도 배우고 별의별 걸 배워요. 물론 여기서 선택을 좀 하는 거겠지만 들으려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 되게 권위적인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같은 데는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학사 레벨은 비슷하게 배운다. 그리고 올라운더 개발자를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 일단은 장점이 회사에서 다양한 포지션, 드루이드 같이 힐러가 됐다가 전사가 됐다가 마법사가 될 것 같다가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팀노바 친구들이 고연봉으로 가는 이유가, 그 중소기업은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런 시대에 국비전 대부분이 대기업을 가겠습니까? 대부분 중소기업 가는데, 이곳에서도 요새 코딩 낭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뽑는 거예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현실적인 개발자를 뽑거든요. 대기업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정리해고를 은근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기업은 내부에 개발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특화시킨 개발자를 좀 더 많이 뽑아요. 근데 그런 대기업도 보면 네카라쿠베 당토 이런 데도 실제로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소개를 제가 좀 드리면, 이게 CNCF라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터랙티브 랜드스케이프라 그래서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이런 그 개발자 클라우드 생태계예요. 근데 지금 이 생태계에서 보면 굉장히 기술들이 다 모듈화돼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아키텍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 아키텍트 되게 돈 엄청 많으신 그 기술 인정받고 CTO로 계신 그 아키텍트 분한테 이제 처음에 이걸 알고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가이아 X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좀 어접한 게 아닌 게, 구글이나 AWS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IBM, 뭐 SAP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독일 주도하니까 사실상 유럽 주도하에 만드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그 팀노바에서는 이런 생태계에 맞춰서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되게 4, 5년 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 얘기 많이 들어주셨다면 지금 아키텍트로서 많이 성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개발자를 만들려면 올라운더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 생태계를 보면 제가 이거를 언제 눈치를 챘냐면, 제가 한 10년 전에 팀노바 커리큘럼을 만들 때 이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보여지는 특성을 보고, 아, 이런 가이아엑스나 이런 생태계가 나중에 나올 것이라 생각을 좀 한 거죠. 누가 만들었든 간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나 이쪽에서 큰 흐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제가 이제 보안회사 있을 때, 이제 내가 나중에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학생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게 국내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 국내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한 가지 포지션에 특화된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은 NHN이 실제로 여기 보시면 국내 CSP 중 최초 해가지고 NHN CF로부터 쿠버네티스 인증 획득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실제로 보면은 NHN이나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런 CNCF라는 기술에.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개발자들은 사실 저런 거를 국내에도 진짜 잘하는 개발자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조용히 계셔서 그렇지. 그런 개발자들은 이미 보는 관점 자체가 해외에 있는 아키텍트들 관점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데까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지. 제가 그분들처럼, 그분들 뭐 완전 그런 미친 천상계 있죠. 그런 분은 천재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거기에 유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롤로 치면은 진짜 프로게이머는 그분들이라고 해도 저는 교육자로서 한 챌린저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진짜 잘하는 사람들까지는 안 되겠지. 근데 그 입장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장기적으로 고연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단일 아키텍처만 보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단일 하나만 보고 하나라도 지대로 보면 얘기 안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만 파는 사람들 보면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올라운더 개발자의 단점인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극강의 생산성을 보여주거나 큰 기업에서 한 포지션만 담당하는 개발자들로 성장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그거에 이게 지금 올라운더 개발자의 장점이 그런 하나만 파는 개발자의 단점을 저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안드로이드를 이해하려면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왜 근데 운영체제 공부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안드로이드에 루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루프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운영체제 스케줄링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육하는 곳에서 그런 개념들을 깊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특히나 단과반으로 공부할 때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거를 간접적으로는 좀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엔 따로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웹 개발자들 많잖아요, 국내에. 한 70% 정도가 웹 개발자인데, 이 웹서버의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을 이해하려면 스레드 프레임 운영체제에서 스케줄링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당연히 개발 못하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 자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리눅스를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커널 위쪽에 그 계층을 보면 그 부분에서 뭐 네이티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전신이 무엇인지, 그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면 훨씬 좋거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하면은 괜찮아요. 꼭 선행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은 코딩에 익숙해진 다음에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거를 운영체제 공부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코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단일 플랫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내가 웹 개발자인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윈도우즈라든지 아니면 우분투나 뭐 센토스 이런데 위에서 올리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내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언어를 조금씩 취미로라도 공부를 해보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서 좀 이론적인 것도 천천히 이해해 나가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근육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해요, 운동을.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못해도 주 5일 해요. 제가 아는 형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시간 없다고 5시에 헬스장 자기가 문 열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찍 자고 일어나고, 결국엔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데 다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 그 쓰레기, 그 환경미화원? 자, 이게 27억, 환경미화원이 빌라 투자로 27억을 모은 이 사건에서도 흑수저 출신에다가 정말 열심히 해서 27억을 모았는데 BMW 타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해고하라 민원 폭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미개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럴 때는 좀 한국인이란 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거든요.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하지만 한 2%, 3%만 저렇게 해도 그게 그 나라 수준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막 사자후 날리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비율이 안 그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진짜 막, 근데 뭐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막 엄청 민폐를 끼치거나 막 되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몇 번 저도 당해보긴 했는데, 그런 중국인들도 보긴 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는 중국인들이 막 10명이면 그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게 그 나라 수준이라는 거지. 이런 것도 이 나라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과정을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 자기가 1시나 2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경매에 나가요. 10시에. 경매에 나가서 리서치하고, 그리고 업무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까지 일하셨어요, 이분. 이 토요일까지 일하고 남들 놀 시간에 경매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27억 악착같이 모으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분은 좋은 취지로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내가 모았는지, 어떤 식으로 노하우까지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는 거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 질 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런 어떤 기저에 깔린 자기가 더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27억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27억 미만 있으면서 욕하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팀노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연봉 높게 많이 보냈거든. 이번에도 6천으로 가고 저번 주에는 8천으로 간 친구 나왔고, 이렇게 고연봉을 계속 보내도 이 친구들이 기존에 흑수저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전공자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실상은 훨씬 연봉이 이 친구보다 낮은 사람들이, 또는 본인이 신입으로 갔을 때 연봉보다 훨씬 높은 연봉으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올라운더 개발자가 돼야 된다, 여러 개를 배워야 된다, 너무 우려가 되는 거야. 한국 시장이 너무 코딩 낭인들이 많이 나오고 단가 반에만 너무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그게 맞다고. 대부분의 99%의 교육기관은 사실은 거의 그렇게 배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웬만한 이런 국비지원 이런 학원은. 이거는 근데 학원의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그 소비자가 그거를 또 원하고, 그 원하는 걸 만들어야 돼. 왜냐면 주변의 개발자들이 야, 너 웹 프로그래밍해, 야, 너 자바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런 게 당연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팀노바 보면은 너네는 왜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공부해? 너네 뭐 이상한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나마 제가 9년 동안 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쌍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상식이 그 정도까지인데, 자기 상식 대비 이제 너무 높은 연봉으로 가는데도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깨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교육청 인증이라든지 하면서 봐라, 이런 길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 사실 뭔가를 한다는 게. 근데 어떤 방향성을 좀 하나로 획일화돼서 안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아까 그 말하는 이런 기술들을 분석하고, 대기업에서 결국에는 이런 걸 관심 많고요. 아니다, 잠깐만, 이게 어디 갔지? 대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설계를, 이거 기술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모듈화된 프로젝트 붙이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수준 높게 하면은 진짜 성능 향상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생산성이나 유지보수에 훨씬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좋은데, 이 많은 기술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생태계에서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개발자가, 아키텍트가 진짜 돈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기술 너무 많고 이게 분석 능력도 중요한데, 그런 거 잘하려면은 올라운더 개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팀노바,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팀노바밖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기술 분석 되게 중요하게 시켜요, 응용 2단계 때. 그런 거를 되게 하는데 이제 혼자 싸워 나가는 느낌? 사실 이런 거에 되게 공감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원하는 그런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야 큰돈 버는 거예요. 저는 연봉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본인이 좀 수준이 낮아서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지, 큰 틀은 그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그 하이엔드 개발자들은 이미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그래서 NHN을 보면서 느끼신 것처럼, NHN 같은 국내 탑티어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인증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올라운더 개발자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개발 기술들은 서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꼭 컴퓨터 위에서 동작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기본적인 것과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서버를 짜든 프론트엔드 웹을 짜든 뭘 하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서버를 만드는 사람은 웹 개발자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시스템 개발자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시스템과 굉장히 밀접한 공부나 그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만드는 개발자들 존경하잖아요. 대단하고 우리가 그걸 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드는 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복잡하고 힘들거든.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남들보다 훨씬 인정받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잖아.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좋은 팀장이 되고 싶고 좋은 CTO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남들보다 다른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개발자 지망생이고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장 평생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개발자 부족하고 해외에서 개발자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양성이 될 텐데, 이런 때 여러분들이 개발자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도 충분히 개발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수준 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수준을 잘 키워놓으면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나이가 50대 중반, 뭐 60대 넘은 개발자들 분들이 오래 개발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옛날 많이 했던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막 신의 경지처럼 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어요. C나 C++ 미친듯이 잘하는 개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자들 중에 한 파트타임으로 4-5시간으로 이렇게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개발자분들도 많대요. 그거를 노리고 우리도 인구 고령화가 됐을 때, 일본 봐봐요. 노인들이 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느끼실 텐데, 도쿄공항 내리자마자 그 되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런 거 보면 많이 느끼실 텐데, 그 일본에서 레스토랑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 외국인 근로자가.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개발 쪽도 그럴 건데, 그 와중에 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나이 먹고도 충분히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30년, 40년 설계하고, 아, 그래. 내가 차라리 한 2, 3년 개빡세게 하고 내가 평소에 습관을 좀 잘 들여놔서 하루 아침에 5시부터 그 운동하는 그 형도 50대예요. 근데 그런 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대단하시거든. 내가 봤을 때 존경스럽더라 그런 거. 근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되니까 그게 된다 이거지.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면 삶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솔직히 저 정도 경력되고 지금 정도의 결과만 내도 팀노바는 너무 괜찮거든요. 그냥 구피지연 개원 딱 하는 순간 이제 떼돈 딱 벌고 아싸 꿀빠네 이런 느낌으로 살겠지. 왜냐면 이미 노하우가 다 만들어진 기술이니까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연봉까지는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왜 꾸준히 노력하는 거냐면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해서 교육적으로 더 잘하다가 또 망할 수도 있잖아. 그 사실 그 뭐 팀노바 관련 엄청 공격적인 글이나 뭐 거짓선 가짜뉴스 같은 그런 글들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지는 생각도 못했었고, 근데 그게 팩트가 중요하지 않거든. 대중들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팀노바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친구들은 다른 데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노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제 실력이 점점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친구들 연봉이 더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더 공부를 안 하고 최신 트렌드를 더 몰랐다면 과연 연봉 8천으로 학생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팀장님 저 어떤 거 공부해야 돼요?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게 가능하고, 5년 전에 저보다는 지금의 저가 좀 더 고연봉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런 게 다 노력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불안한 거와 관련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이성한테 인기가 없고 그러면 그 이성이 좋아할 만한 거 피부 관리도 하고 외모도 꾸미고, 그리고 이성과의 어떤 그 심리적인 거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들도 좀 연습을 해본다든지, 모태솔로일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자기가 뭐가 이렇게 찌질한지, 그러면 어떻게 보이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되게 나름대로 고연봉 개발자를 만드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은 거에 휘말리면서 되게 힘들구나라고 하면, 결국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하는 고연봉 개발자, 잘 나가는 개발자, 장기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개발자, 존경받는 개발자를 육성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분야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올해 이번 주는 쉬는 주간이거든요. 팀노바가 쉬는 주간인데 그 구정 그것 때문에 쉬는 주간인데, 저는 오히려 좀 잘 됐다는 게 공부할 시간이 많이 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결국엔 나는 오히려 잘 됐어. 그리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있잖아요. 혹시나 좀 경영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근데 난 내 스타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더 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설프게 잘하면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연봉 막 7, 8천 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기는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뭐 10년 뒤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을 어쨌든 많이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펙트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육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또 그 기업에서 어떤 개발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보자마자 감탄할 만한 개발자들을 육성하는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친구들이 해야 될 작업들을 먼저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저 보이는 기술들 존나 많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기술들을 어떻게 이 친구가 분석을 하는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술들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이거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할지를 미리 예측을 좀 해야 돼요.
그 기술 분석 잘못하면은 블로그에 퍼진 걸로 대충 분석하게 되면 문제 생기는 경우 많거든. 엄청 많아요. 이런 기술들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뇌가 빠지는 느낌? 근데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큰 패러다임이 보이긴 하거든요. 진짜 많아요. 이 생태계 맨날 보기 엄청 힘들어. 그래서 이러니까 개발자가 엄청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나 지식의 깊이로 따질 때 의학 못지않고, 그리고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법조인들 돈을 단순히 많이 번다고 변호사만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그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개발자도 뭐 검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주변에도. 돈 되게 잘 벌고 1인 개발자로 막 떼돈 벌고 전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 잘해서 큰 돈 번 사람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뭐 물론 이제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의사나 변호사도 엄청 빡세게 공부하고 한 게 맞으니까. 근데 어설픈 개발자 말고 진짜 하이엔드에 있는 개발자들은 진짜 존중받아 마땅해요. 정말 개빡세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미국 아키텍트 분한테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도 참 내가 감탄을 했었지. 아, 이분은 진짜 매번 컨퍼런스 매번 간대. 이거 열리기만 하면 매번 가서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할 만하다. 진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좀 안타까운 건, 아, 내가 개발자로 계속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개발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버거운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르치는 스킬은 또 심리학이나 또 학생들 그 나름의 분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수업을 했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제, 아, 이 친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비대면 하면서 좋은 거는 그 수업을 영상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코칭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발견하기가 좋거든요, 수업에서.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 내 팔자 맨날 일할 팔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내가 20대 때 고생했으니까 내가 전 세계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나라 가서 나름 좋은 호텔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한 기회가 생겼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투자하는 이 많은 것들이 결국엔 나의 40대를 윤택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가능하면 오래 일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한 70대까지도 일하고 싶거든요. 세계적인 석학들 보면 70대까지 학생들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겠냐고. 난 최근에 유튜브 중에 최재천님 아마존 막 그런 거 보는데, 와, 그 박학다식한 그 지식이 너무 멋지더라고. 그 나이를 먹고서. 그런 분들은 진짜 찐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음.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기도 바빠요. 근데 귀찮지. 맞아. 근데 귀찮은데 누군가는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건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집꼴로 살고 싶으면 그냥 게으르게 살고 남들한테 자존심 상하면서 사는 거고, 내가 어디 가서 최소한, 나 솔직히 지금 팀노버 망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게, 일단은 지금 나 정도 되는 개발자가 물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상위 티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자로 해도 자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결과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좋고 포기하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런 수요를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데서 에르메스 같은 거 팔면은 그 진짜 찐부자들이 많지 않으면 얼마나 사겠어. 미얀마 같은 데서 이렇게 에르메스나 이런 게 많지가 않잖아요. 도쿄 긴자 같은 데 가면 명품 사는 곳 널렸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그 정도 교육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장이란 거니까, 아직은 뭐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거나 그런 방향이 오히려 맞겠죠. 시장이 많이 성숙한 다음에. 근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는 저는 냈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운더 개발자가 되시는 게, 뭐 내가 망하든 아니 팀노바 망하든 안 망하고, 어쨌든 약간 좀 현타도 와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긴 해요. 그날 학생들 보고 그냥 마음 다 잡는데. 근데 아무튼 뭐 나름 진짜 제가 기적 같은 연봉 8천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렇게 막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만둔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게 9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결론은, 앞으로는 이런 게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기술 분석 부분에서도 좀 많이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을 많이 해보세요. 안드로이드 그냥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웹 개발자지만 그냥 해보세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처음엔 어려운데 막상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또 돼요.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여러 플랫폼 하다 보면 공통분모가 딱 보인다? 그때,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 들어.
그거 한 다음에 기술 분석 보면 내가 생각보다 몰랐던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 플랫폼을 본 가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공자가 다르냐고 하냐면 아까처럼 포괄적으로 배운 것 때문에 전공자는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상 전공자 학사 레벨에서 배우는 거 보면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 별거 없는 거조차도 안 하니까 전공자냐 아니냐로 차별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차별이 아니지. 그거는 전공자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대우죠. 어.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제가 알려드린 방향으로만 쭉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좀 자료 구조 완벽하게 안 짜도 이해 못 해도 되고요. 적당히 사용만 해도 어느 정도 개발은 돼요. 요즘은 자료 구조 하나 모른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자료 구조 하나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적절한 자료 구조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한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자료 구조만 봐도 이렇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트리 하나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또 비트리 같은 거 많이 쓰거든. 또 그거 따로 또 공부해야 돼. 엄청 많아요. 트리 졸라 많아. 이거 하나하나 다 자료 구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워? 그냥 적당히 큰 트리 구조만 알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줬으면 되죠. 왜 굳이 이거를 막 안다 모른다로 전공자냐 아니냐를 나눠. 근데 별것도 아니거든. 그냥 좀 해보면 되는 건데 그냥 모르니까 그냥 쪼는 거지. 저도 이거 다 몰라요. 이거 쓸 기회가 없는데. 근데 이거 매뉴얼 보면은 써 있어요. 이거는 어떤 때 쓰면 좋다라고 대략적으로 어떤 트리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상속 구조만 보더라도 트리와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실제 현실을 모르고 막 그냥 자료 구조 보세요 하는데 이거 다 외우고 앉아 있으면 멍청한 거지. 그냥 기본 트리만 알면 돼.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때 이건 이게 좋구나 천천히 검토하면 되지. 그래서 검토 능력이 중요하다니까 요즘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끝내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바로 안 끝내고 어쨌든 올라운더 개발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거 내가 하는 거 하고 이제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한두 시간씩 그냥 이론이라도 한번 보세요. 검토도 한번 해보고 저 CNCF 생태계에 있는 기술 한두 개 찍어서 요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왜 생겼구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부해보면 얼마나 좋아. 현업 개발자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또 멋있어요. 그런 개발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를 뭐 찡찡대야 뭐 사람들이 받아주던지 하지. 아무튼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세요. 기술로 가해자가 돼. 기술로 쩔어서 여러분들은 안 뽑을 수 없게끔 만드세요. 여러분들 연봉 안 올려주면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을 만드세요. 그게 이제 먼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